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 있는 측근들한테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이번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호남에서야 승리를 거뒀다라고 해도 호남 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표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뭐 민주당에게 표를 줬다. 그냥 뭐 민주당이 살아남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준 것이지. 언제라도 호남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참여율만 우리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타이틀만 걸고 나온다면은 대체하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부산에 있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죠.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딱 한석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에 싹쓸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산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을 많이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꼭 한번 제가 뭐 공지라도 올리고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만큼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10% 정도의 격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20% 가까이나 22.07% 차이가 났죠. 그렇죠? 근데 이게 깜짝 놀라운 만한 사실인 게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좋지 않았었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거를 또 알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게 최근에 한 한 달 동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거 뭐냐?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으로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게 되면은 부산 금정 영남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 한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겠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얘도 어떤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말이 되는 걸로 공격을 해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단기간에 뭔가 강력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던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물론 뭐 개딸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수우파 국민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야, 저것들 진짜 징글징글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지난번엔 10% 차이였던 게 이번에는 22%로 2배 가까이나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남아있는 이제 이재명의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지금 선거를 두 개나 앞두고 있고요. 내년 2월 달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에 대한 선거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남아 있는 거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밖에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카드는 뭐밖에 없습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무슨 뭐 개인 비리 이런 걸로 공격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 비리로 공격할 겁니까?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만 공격하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총 공세를 다 펼쳐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꿈인데 그 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만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내조에만 충실하게 하신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뭘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저쪽이 공격할 수 있는 패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패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방어하고 아니 반격할 수 있는 패도 명확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한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 속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불과 진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전에 민주당이 쓰고 있던 카드가 이화영에 대한 카드였죠. 근데 이화영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을 그냥 배신했어요. 왜? 지난번에 국감의 증인으로 불려가가지고 잘 됐다. 드디어 민주당에 정신 차리고 나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네. 내가 가가지고 이재명을 유리한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와야지. 룰루랄라 이런 식으로 구치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국회로 갔는데 웬걸?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던 겁니까? 변호사랑 면담했던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 변호사가 덕수 쪽의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덕수 쪽의 그 변호사가 이화영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옷 속에다가 무슨 뭐 펜 같은 거, 펜으로 이제 그거 되잖아요. 녹취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화영의 얘기를 갖다 녹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화영을 정말 변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하러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녹취를 하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화영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당신을 감시하는 거다라는 게 다 국감장에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화영이가 지금 입을 완벽하게 닫았죠. 한마디도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찌소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화영이 이자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화영 씨가 입을 다문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죠. 김성태 씨는 입을 또 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김성태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화영 씨 그 변호인 측에서 김성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아주 따박따박 진짜 잘 김성태 씨가 반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화영 측에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성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먹고 싶다고만 얘기만 하면은 갈비탕도 먹고 싶다면 갈비탕 줘,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줘,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라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김성태 씨가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무슨 뭐 애도 아니지 않냐, 내가 이거 뭐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애도 아닌데 짜장면 무슨 뭐 한 그릇 사준다라고 해서 내가 진술을 바꾸겠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걸려들게 된다면은 이화영처럼 9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될 만큼 평생을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이제 썩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짜장면 무슨 뭐 한 그릇 사준다라 그래서 진술을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화영 씨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증언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지 않았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김성태가 뭐라고 맞받아치냐. 야, 이화영 씨가 내가 무슨 뭐 압박한다라 그래서 압박을 당할 뿐이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했다라고 한다면 김성태가 압박을 한 거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화영 씨가 김성태가 이화영을 막 협박하거나 압박을 했었을 때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지 압박이 되는 것이지, 뭐가 도대체 무서워가지고 뭐가 도대체 아쉽다라고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압박을 당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당신이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도 온 적이 있고 그때 북한의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지급한 거를 말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묻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긴가 봐요. 실제로 김성태 씨가 그거 내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다. 이화영이랑 옛날에 마카오를 간 적이 있기는 있는데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 통화 시켜준 거를 같이 간 걸로 헷갈린 것 같다. 사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송명철한테 300만 달러를 줬다라고 얘기해 준 거, 이화영한테 마카오에 가가지고 송명철한테 300만 달러를 줬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사실상 맞다라는 거예요. 왜? 마카오에 가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 통화를 같이 시켜가지고 300만 달러를 전달해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준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 본질이 뭐가 바뀐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 이화영은 김성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 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술할 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김성태가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죠. 반대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김성태가 무슨 뭐 이화영한테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협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고 내 말 안 듣면 불리하게 진술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화영이 거꾸로 오히려 김성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야, 이재명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이재명 저거 뱀 같은 인간이다. 우리 이거 협력해가지고 잘 진술 안 하면 제대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안 밝힌다면 이재명이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몰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험담해서 김성태를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화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진술을 지금 쭉 들어봤었을 때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김성태를 설득했다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뱀 같은 인간이다, 무서운 인간, 이거야 뭐 당연히 느꼈을 거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닌데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렇게나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른바 이제 송명철이가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세요?
김성태 씨가 그 아티업 그 회의 같은 게 필리핀에 열렸을 때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송명철한테 300만 달러를 건넸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술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야 무슨 소리냐? 그때 초청받았던 명단을 보니까 송명철이가 없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송명철은 사실상 필리핀에 안 갔다라고 진짜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법정에서는 한마디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또 위증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는 말이 되거나 말이 안 되거나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내지르는 겁니다. 송명철이가 필리핀에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안 갔다라는 식으로 아무 소리나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그때 뭐 누구였습니까? 뭐 그 민주당 의원도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려 대지만 정작 법정에 가서는 판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는 게 또 된통 당할까봐. 대신에 이제 그 민주당의 전술이 뭡니까? 꼭두각시 한 명을 앞세우는 거죠. 저희 사진 한 가지만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요 사람이 이제 지금 민주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하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통일운동가라고 하는 직업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가가지고 송명철이가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네가 어떻게 하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리오남한테 다 물어봤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첩 아닙니까 이 사람? 그렇잖아요. 아, 지가 뭐라고 도대체 리오나미한테 그런 식으로 다 물어봐가지고 지금 물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송명철이가 필리핀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오나미한테 자기가 직접 물어봤다는 것이고 왜 도대체 쌍방울에서 돈을 갖다가 조달해서 북한에 줬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오나미한테 자기가 직접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이 지금 무슨 뭐였습니까? 하동혁이라고 하는 통일운동가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부터 우리가 국가안보법으로 집어넣어야죠. 이건 뭐 간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쪽에서는 지금 하동영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24일에 나옵니다만 뭐 불보듯 뻔한 거겠죠. 이거 뭐 증인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뭐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도 아니죠. 이화영 쪽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만 이미 민주당은 이화영을 버렸고요. 이화영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화영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뭐다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